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단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신 2부에서 소개해 드릴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네. 네, 일단 저희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중국 성운상 번역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김초엽 작가님이 지금까지 상을 또 많이 받으셨잖아요. 많이 받으셨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으셨네요. 사실 그 저희가 예전에 중국어로 SF 번역하시는 분이랑 네. 이 인스타에서 얘기를 네. 주고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은 취미로 취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중국어 원래 화자신데 한국어를 배우셔가지고 한국 SF 소설을 읽고 이건 너무 재밌다. 중국에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번역도 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어떤 거를 좀 중국에 소개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김주엽 작가님 소설이 또 중국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SF 신작 얘기를 좀 하면은 듄 파트 2 예고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예고편이 몇 달 전에 나왔고 2차 예고편이 바로 이틀 전에 저희 방송 지금 하는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약간 그 해석을 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이야기다 이게 이런 거. 어떤 이 장면을 보니까 책의 이런 부분도 나오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놓으셨는데 그걸 보니까 약간 스포 당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스포 당해도 괜찮은 분들만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주인공이 그 모래벌레를 네. 이제 타는 샌드워. 장면입니다. 네, 샌드워를 드디어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멋있었고, 여전히 티모시 샬라메는 이쁘다. 역시 눈이 즐겁다. 예,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 좀 기대가 돼요. 좀 본격적으로 갈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느낌이고, 또 드라마틱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또 플로렌스 퓨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배우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룰란 공주 역을 맡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듄 소설을 보면 처음에 이룰란 공주가 약간 자기의 어떤 회고록을 작성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중간중간 또 서술자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고, 그래서, 이 역에 플로렌스 퓨가 맡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지적인 그런 역할들도 많이 맡았었고, 아마 마블 좋아하시면 거기 나왔었어요.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의 그 블랙 위도우 동생으로 이 플로렌스 퓨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또 연기가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SF 신간 도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김보영 작가님, 명불허전이죠. 네,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이 아작에서 나왔습니다. 종의 기원으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종의 기원이 뭐 저기 다윈이 지은 네. 그 종의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종의 기원담으로 바꿨다고 하십니다. 제목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종의 기원담이랑 그다음에 종의 기원담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작 중편 종의 기원담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요거까지 해가지고 세 편이 묶여있는 연장 소설 형태로 이번에 나왔고요. 이제 아주 그 김보영 작가님의 초기 작품이죠. 초기 작품이자 이제 김보영 작가님을 많이
나왔던 그런 작품이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봇이 자기네들의 어떤 기원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거의 멸종한 시대인 거예요. 멸종하고 로봇들만 살아남아 있는데 이 로봇들이 우리의 기원은 뭘까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좀 많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또 새로 쓰신 중편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띠지 보시면 한국 SF 최초로 전미 도서상 후보에 오른 On the Origin of Species and Other Stories의 표제작이라고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김문우 작가님의 예전 작품들이 사실 절판이 많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그 작품들이 다른 출판사에서 차례차례 나왔었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출간이 안 되고 있었던 이 종이기원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거는 이제 예소연 작가의 고양이와 사막의 자매들 허블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제목 그대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고양이와 사막의 자매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40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황폐화된 세계인데 여기에 늙은 새 용병 창, 아샤, 말리 그리고 로봇 고양이 치즈가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 아샤, 말리가 용병이라고 하면 저희가 무심코 남자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용병들인 거죠. 그래서 또 이 치즈는 여기 보면 데이터 마이닝으로 어떤 지금의 어떤 챗GPT랑 좀 비슷한 그런 지능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이 네 개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떤 생존에 대한 얘기고 또 어떤 킬링 서바이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박진감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김성일 작가님의 늑대사냥이 지난번 저희가 단신에서 소개해드렸던 출판사인 이따에서 이 포션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김성일 작가님은 초여명이라는 그 TRPG 전문 출판사의 편집장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작품의 배경은 그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은 늑대 볼크 그리고 자신에게 자아가 있는지 알고 싶은 안드로이드 코니 버틀러 그 다음에 AI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AI 전문가인 할머니 조인경이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에게 쫓기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코니 버틀러는 왠지 코니 윌리스에서 따온 이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짐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늑대 사냥이다 보니까 늑대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 늑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런 로봇과 또 동물과 인간이 같이 어떤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그 김영하 작가님의 그 작별인사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읽어보고도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네. 도롯이 나오는 그 네, 오즈의 마법사. 네, 오즈의 마법사가 떠오르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렇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박예진 작가님의 작품도 똑같이 있다해서 같은 이제 포션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알리바바와 수수께끼의 비적단입니다. 알리바바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열려라 참깨. 네, 그렇죠. 열라 참깨. 날아다니는 그 카펫이 아니고 뭐죠? 양탄자. 양탄자. 네, 네. 네. 그리고 지니. 그렇죠. 네. 그래서 박예진 작가님은 저기 명월비성가로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새로 내신 이야기고
그 용감하고 아름다운 두 공주의 성장담을 액션 스팀펑크 장르로 펼쳐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글라이더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 모르지아나 공주가 나오거든요. 또 네. 네. 그래서 뭐 카심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야말로 그 알리바바 이야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주인공도 이제 소년이 알리바바 이름이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이거 스팀펑크로 풀어냈다고 하니까 더 좀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이 공주 둘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공주가 왕국의 존립을 위해서 서로에게 화살을 겨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요 작가님의 게이 설계사, 아작에서 나왔고요. 이것도 이번에 도서관 가니까 대단히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단요 작가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들도 판매하고 있고 했는데 제3회 문윤성 SF 문학상의 장편 대상작이에요. 그 어떤 김초엽 작가님도 매끈하고 탄탄한 문장, 단숨에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인 능력이 단연 눈에 띄었다라고 이제 심사평을 쓰셨는데요. 스토리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좀 요약을 해놓으니까 주인공은 인공지능 설계사인데 여기에 슈퍼스타 소녀가 찾아온대요. 그 가출을 한 슈퍼스타 소녀가 찾아오고 이 소녀가 어떤 그 걔를 좀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그런 인공지능으로 이제 설계된 걔를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걔를 받아갔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슈퍼스타가 어떤 악명 높은 인플루언서와 열애설에 빠지는데 이 애인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해서 그다음에 슈퍼스타는 또 은둔을 하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 걔가 설계사를 찾아와가지고 이 슈퍼스타의 은퇴와 이 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이 진실을 다룬 이 OTT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 걔와 그 어떤 그 어린 슈퍼스타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설계사를 둘러싼 그런 이야기일 것 같고 좀 뭔가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좀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뭔가 재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인공지능 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약간 그 배명훈 작가님의 네. 타워에서 나오는 그 개 배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나고 뭔가 약간 재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내용들이 막 이 슈퍼스타가 나중에 뭐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뭐 죽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어두운 내용이지 않을까,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읽어보신 분은 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과학 뉴스를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 그 달 탐사선 다누리가 임무를 2년 연장을 해가지고 25년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더 이제 짧게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이 달로 보내는 과정에서 연료를 상당히 아꼈대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연장으로 임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원래부터도 사실은 이 연장하면은 이제 임무를 어떤 걸 해야지라는 게 다 계획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였던 것 같고요. 궤도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이게 달까지 네. 가는 궤도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림을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달로 쏘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이 옛날에 이제 아폴로 시대 때는 그냥 바로 쏘아 보냈었대요. 네. 바로 쏘아 보내면 경로는 가깝지만 연료는 제일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 중력을 벗어나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또 타이밍도 엄청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조금 삐끗하면 막 이렇게 실패를 한 확률도 높고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어떤 이 중력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스윙바이 형식으로 좀 가는 이런 궤도를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를 하면 저희가 잘 보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보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라그랑주 지점을 통과하거든요. 태양과 지구의 네. L1 라그랑주 점을 통과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라그랑주 점이라고 하면은 각종 중력과 뭐 이런 것들이 넷 제로가 되어서 이제 평평해지는 점 지점인 제로가 거죠? 되어서 그쵸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우주에서는 사실 멈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멈추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멈추기가 지구에 비해서 네. 어떤 운동을 멈추기가 힘든데 왜냐면 저항도 없고 그냥 관성도 그렇죠. 이제 계속 연료를 반대 방향으로 분사해야만 그렇죠. 이제 속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 L1 라그랑주 점에서는 약간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평형점이 제가 막 찾아봤더니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목한 이제 그 맨 밑바닥 요런 점이 있고 이렇게 볼록한 요런 맨 위 꼭대기 그 평형점이 있대요. 네. 그러면은 볼록한 지점에서는 살짝만 밀어도 떨어지고요. 네. 근데 오목한 지점에서는 살짝 밀어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이 라그랑주 점은 우리가 이 볼록한 위의 지점으로 우리가 이용을 한 거래요. 그래서 저기서는 살짝만 힘을 줘도 아주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연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1 라그랑주 점을 지나는 방식으로 연료를 아껴가지고 달로 왔고 이 달의 어떤 이제 이 지구와 그러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또 공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궤도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복잡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결국 몇 번의 이제 수정 기동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달에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기존에 우리가 기존의 달에 쏘아 올리는 그 궤적보다 좀 더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바로 달로 쏘아 보내는 궤적 말고 좀 이렇게 그 공전 궤도를 좀 활용한 그런 궤적이 있는가 하면은 이 궤적은 좀 더 복잡한 그보다 좀 더 복잡한 그 라그랑주 점을 통과해서 좀 더 복잡한 그런 궤도여서 사실 나사에도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주다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 성공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라그랑주 점이 저 제임스 웹 망원경도 지금 라그랑주 점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수성의 마녀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수성의 마녀에서도 뭐 라그랑주 점이 여러 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라그랑주 지점마다 그 지점에 어떤 콜로니 같은 게 있고. 콜로니 같은 게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서 봤냐면 과기정통부 블로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궤도에 대한 그런 소개가 궁금하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아주 이제 알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변수가 25년도에 2차례 개기월식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임무 수행이 좀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누리가 싣고 있는 어떤 장비들을 보면은 뭐 항우연에서 실은 고해상도 카메라도 있고 미국 나사에서 실은 섀도우캠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에트리에서 실은 뭐 우주 인터넷 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연에서 실은 감마성 분광기 달 표면의 자원을 탐사를 하는 그런 장비도 있고 경희대에서 실은 자기장 측정기 그다음에 천문연에서 실은 광시야 평광 카메라 요거는 달 표면의 입자를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단체가 관여를 했는가. 협업을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었고 한 번 쏘아 올리는데 가능한 여러 가지 인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게 같은 것도 굉장히 서로 막 신경 많이 썼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나는 이만큼 실는데 너도 줄여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연장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달 착륙 후보지도 추가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달 고위도 지역의 평광 영상도 뭐 찍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된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 얘기도 좀 얘기를 하면, 누리호는 3차 발사 비행이 모두 정상이었고요. 다만 도요새 3호는 사출 실패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출 명령은 됐는데 문이 안 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보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4차, 5차, 6차의 발사도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I 관련 뉴스도 좀 얘기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AI 네이버 웹툰 들어가 보시면 요런 마크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네, AI 웹툰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작가들이 이런 보이콧의 의미로 이렇게 썸네일을 막 바꾸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이 AI 이 그림을 그려주는 AI 엔진들이 보통 기존의 일러스트들을 무단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작가의 화풍으로 그려줘 하면은 그 작가의 작품들을 이제 무단으로 도용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딱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혀 어떤 저작권에 대한 보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단 도용이고, 그 다음에 짜집기한 이미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전혀 이제 그 권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리듬 게임, 사이터스라는 리듬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도 이제 일러스트를 AI로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콧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상업적으로 우리 파는 건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AI 일러스트를 쓰고, 그래서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를 해오를 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딥페이크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된다 하면서 이제 보이콧을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 측은 뭐 이제 또 그 약관에 보면은 이제 도전 만화를 AI 개발에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해놓은 그런 약관이 있대요. 그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거는 이래서 되느냐 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그 블랙미러의 네. 조는 끔찍해 까이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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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AI 트레이닝에 있어서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대책이 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엔에서는 이거랑 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긴 한데 AI의 행동 규범을 세우고, 그 다음에 IAEA,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원자력 안전 기구죠. 네. IAEA급 기구를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AI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걸 쓰는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 같아요. 보면은 허위 정보, 정보 왜곡, 혐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규약을 좀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번에 AI를 가지고 전투기를 조종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 목표물을 쏴가지고 점수를 얻는 그런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계 AI가 조종을 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그 발사 명령을 이제 본부에서 이제 수락을 하면 발사를 하는 형태로 했는데, 네. 얘가 그러니까 이 발사 명령 때문에 이 발사가 늦어지니까 본부 통신 시설을 타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시스템을 벅턴시켜 버리려고. 네, 그래가지고 그 미국 그 국방부에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어떤 윤리 규범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기 전까지는 이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 그럼 사람이 죽었나요? 이거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인데. 네네, 시뮬레이션이었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섬뜩하네요. 그쵸. 예. 어, 이게 왜 그 AI 막 교육시켰더니 예를 들어 걸어가는 AI 교육시켰더니 네. 얘가 막 이상하게 걷고 막 네. 그런 있잖아요. 막 물리 엔진을 얘가 막 허점을 알아내가지고 하늘로 막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간이 미리 이제 예상을 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짜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AI도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이제 단신은 다뤄봤고요. 작가님이 세계를 지배할 저희 기세네요. 김초엽 작가님이 아. 이제 일본에서도 상 받으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세계를 이제 그러게요. 세계로 세계를 뻗어나가는. 제패할. 그렇죠. 아, 김주엽 작가님 너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 장편 소설 준비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네. 장편소설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지구 끝에 온실도 드라마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공상님은 언제 데뷔를? 저요? 글쎄요. 뭐 때 되면 하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공상님 소설을 읽어봤으니까 네. 너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작가님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네. 저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끄시면 됩니다. 눈 표시를 누르시면. 네, 아니요. 지금 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단신이 올라갔을 쯤에는 끝났을 텐데, 네. 존 프롬 작가님의 신작을 가지고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참여가 가능한 그렇죠. 거고. 위에 네. 이 자막 때문에 헷갈리지 네. 마시라고 네. 또 오해의 말씀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